전국에 계신 애도배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개념 강좌 11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들어왔고요.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마련인데요. 조선 초기의 왕들을 볼 거예요. 초기의 왕들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기틀의 마련은 조선 초기의 통치 체제를 볼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출제가 잘 돼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놓쳐버리면 조선시대 전체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강인 만큼 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미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그냥 순서 흐름만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 천령, 이북 요구. 땅을 달라고 하자 어떻게? 그럴 바에 치러 갑시다. 채영의 요동정벌. 그렇지만 사불가론 그리고 위화도로 가서 이성계를 비롯한 사람들이 말머리를 휙 돌리는 위화도 해군. 여길 통해서 우리는 군사와 정치를 이성계가 틀어진 걸 봤고요. 그리고 과정법이라는 걸 통해서 다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과정법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까지 틀어집니다. 정치, 군사, 경제 그리고 조선 오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여기 큰 흐름만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조선의 건국이 됐어요. 1대 왕이 누굽니까? 앞에서 언급했었던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는데 문제는 초기에 왕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성계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언제 나온지도 가물할 정도로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우리 고려 말에 이성계 장군이 활약했었던 황산대첩을 던져놓고요. 다음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성계인 걸 알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성계가 안 나온다면 이때 나오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인물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정도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서 킹메이커라고 했을 때,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도 보통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정도전이 왜 그렇게 중시되고 또 이렇게 시험으로 단독으로 나오냐? 흔히 조선이란 나라는 건국을 한 건 이성계예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를 다 세팅한 거는 흔히 정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 모든 걸 다 일일이 손을 댔던 거는 정도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아이돌을 떠올리시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아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1세대 때 팬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1세대면은 그 당시 때 여자 아이돌이 SES, 그 다음에 뭐 핑클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그룹을 보시게 되면 5분짜리 노래가 있으면요. 한 3분가량을 노래를 혼자 다 하는 멤버가 한 명 있어요. SES는 바다. 네.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핑클에서는 지금 뮤지컬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옥주현. 노래는 거의 이 두 멤버가 다 해요. 이 두 명이. 근데 나머지 멤버가 인기를 더 많이 가져가요. 왜? 엄청 이뻤거든요. 그럼 돌아가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주얼은 이성계입니다. 왜? 전직 영웅이잖아요.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면서 백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렇지만 뒤에 보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세팅을 했던 거는 바로 정도전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정도전이 조선이란 나라를 기여했는데 오픈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걸 했냐 도대체 뭘 주장을 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정도전은 당연히 신진사대부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 맞춰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도전이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를 할 때는 신하, 바로 왕보다는 신하나 재상,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했던 게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도전은 고려 말의 왕들을 봤어요. 자,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왕은 약간 랜덤 뽑기와도 같아요. 볶음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은 이미 누가 될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첫 번째 아들이 왕에 오르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랜덤 뽑기잖아요. 왜? 이 첫 번째 아들이 왕에 오른 왕이 정말 똘똘하고 정말 훌륭한 왕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희대의 슈퍼 쓰레기 왕이 왕에 오르거나 아니면 바보 멍텅구리가 왕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자체가 흔들리다 못해 쓰러지길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정도전이 이 생각을 합니다. 왕은 랜덤 뽑기와도 같다. 그런데 신하가 만약에 중심이 된다면 왕이 바보든 멍텅구리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 제도나 이런 제도적으로 똘똘한 신하를 계속 잘만 뽑아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왕이 바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천재면 좋은 거고 왕이 바보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바로 정도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이 뭐냐면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이 쓴 슈퍼 히트 책이 있어요.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교의 씨앗은 잡스럽고 변태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고려는 500년 넘게 불교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오면서 성리학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성리학자랑 스님이랑 배틀이 붙은 거예요. 배틀이 붙었을 때 성리학의 사회가 됐으면 불교를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됐던 책이 이 책입니다. 스님과 만약에 성리학자가 배틀이 붙는다. 그러면 이 책을 딱 꺼내서 정도전이 쓴 이 불시잡변을 꺼내서요. 반박을 뭔가 말할 때마다 반박하는 거 이 책 보면서 그냥 그대로 다 하면 돼요. 이 책을만 들고 있으면 말로 싸우는 거는 절대 스님이 성리학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시잡변 이거도 정도전의 책이고요. 그리고 심화를 염두에 두신다면 물론 지금 강의는 기본이지만 저는 듣고 보니까 이제 심화를 해도 되겠어요 라면은 이 책도 아셔야 돼요. 경제문감이라는 책을 썼던 것도 바로 정도전이다라는 거.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런 책들 이름이 들어가요. 또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대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 또 나머지 이거를 저수를 하였다. 또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은 결국 어떻게 되냐. 좀 이따 보겠지만 1차 왕자의 낭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는 이방원 때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도전의 이야기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끝났고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재상 중심의 정치, 그 다음에 요 책 3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방원에게 피살당했다라는 거.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 책에 대한 내용이 쭉 다 적혀있고 마지막 끝에 책 이름을 적어놔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 했을 때 또 정도전의 내용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원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제시문에 들어가고 다음과 같은 업적이 있었던 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또 다른 것들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변신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근데 제가 셔츠도 검은 옷을 입고 이거도 검은 걸 쓰니까 무슨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방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인데요. 이 이방원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뭘 통해서 2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오른 게 바로 이방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2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샬랑샬랑 꼴랑꽁 왕이 올랐대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의 나머지 업적들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능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삼국시대 왕들 얘기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모든 왕의 내 구적 속의 1순위는 뭡니까? 왕권 강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왕이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이방원은 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억지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왕위에 못 오를 거를 지금 억지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잖아요. 이런 왕들은 왕권 강화에 더욱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정도전이 눈에 가신 거예요. 왜? 사실은 이방원이 2차례 왕자난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계가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방석이를 왕위에 세우겠다고 하죠.
이방원이 어이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막내 방석이는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도전이 또 밀어줍니다. 정도전이 방석이를 밀었던 이유는 뭐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위해서. 왜? 이방원처럼 왕공 강화에 집착하거나 또는 왕공 강화를 노리는 왕이 만약에 왕이 오르면 본인이 꿈꿨던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어린 막내를 밀었는데 반대로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어디 신하 주제의 왕위에 서르고 해. 눈에 가십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을 죽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왕이 올랐기 때문에 펼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이방원 문제로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고 제시문 힌트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 6조 직계제를 시행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조 직계제가 뭐냐? 한번 옆으로 또 가볼게요. 보시면 is king, 왕이 이렇게 있어요. 왕 밑에 의정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의정부라는 부서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밑에 6조라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일이냐? 자, 의정부가 국가 주요 정책을 다 만들어내요. 장관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 걸 여기 6조, 6개 부서에 각각 맞는 역할에 맞춰서 만들어낸 걸 토스 넘겨요. 그러면 6조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체제인데 그럼 6조 직계제가 뭐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에드윌에서 불이 났대요. 어머나 큰일 났어요. 에드윌에서 불이 났죠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6조가 불이 났죠? 바로 의정부로 가요. 이 의정부에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누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시대 관직 이름을 데려가면 딱 3개만 돼요. 누구? 3개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관직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맞죠?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사실은 왜 여러분들 그것만 아냐? 우리나라 넘버1, 넘버2, 넘버3예요. 조선시대 때. 이 3영감탱이들이 3정생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의정부입니다. 여기 소식을 알려요. 어떡해요. 애들이 불이 났대요. 그러죠? 의정부가. 당황하지 마라. 에드윌의 자랑거리인 코딱지만 화장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불을 꺼라. 불을 꺼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의정부가 전하, 큰일 났습니다. 에드윌에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화장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불을 끄라고 했습니다. 잘했다. 소방관도 투입해라. 소방관도 투입해라. 이거는 지금 어떤 체제냐? 어떤 사건이 지금 터지면 의정부를 한번 거쳤다가 왕에게 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의정부를 통해서 글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조 직계제는 뭐냐? 불이야 에드윌에서 불이 났죠. 그러면 6조에서 전하 에드윌에서 불이 났답니다. 빨리 화장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불을 꺼라. 소방관을 투입해라 라고 왕에게 다이렉트로 때리는 거예요. 2개 차이 구분하시죠. 의정부 서사제는 어떤 일이 터지면 의정부를 한번 거쳐서 왕에게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고 6조 직계제는 6조에서 직접 계통으로 다이렉트로 왕에게 쏘고 다이렉트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왕권 강화를 하려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거죠. 6조 직계제. 왜? 어디 3년감탱이 니들이 뭔데 내가 보지도 않은 걸 이래라 저래라 조치하고 나한테 보고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왕에 올랐던 왕권 강화에 집착했던 왕들은 싹 다 6조 직계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방원 말고도 억지로 왕에 오른 왕이 한 명 더 있잖아요. 조금 이따 배우는 수양대군 세조. 세조도 6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겁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신하들을 억누르고 달래고요. 짓밟고요. 그리고 또 뭘 하냐. 백성들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드는 제도가 바로 호패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집집마다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전부 다 이 패를 차고 다녀야 됩니다. 양반이든 노비든 할 거 없이 다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남자들을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민들을 또 통제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보통은 요걸 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걸리는데 나머지 좀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은 사간원이라는 걸 독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사간원이 어떤 거냐면
왕에게 감히 간할 수 있는 거. 왕이 무슨 바보 같은 정책을 하면 그 자리에서 깔 수가 있는 애들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디 신하가 내간 거 이래라 저래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독립시켜버려요. 요렇게 그대로 정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독립시키면은 이거 얘들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왕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 알아야지 뭐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아예 독립시켜버립니다. 왕이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북을 치세요 라면서 둥둥둥둥둥둥 신문고 제도를 이때 만든 게 바로 이방원 때입니다. 그리고 문화사긴 한데요. 요거는 또 심화로 들어갈 때 이때 태종 이방원 때 바로 주자소라는 걸 만들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찍어내요. 그리고 개 같은 글자. 미안합니다. 요게 아니고요. 개 같은 글자. 물론 그 멍멍이 그 개는 아니죠. 안에 개지만요. 개미년에 만든 글자라 그래서 개미자라는 글자를 만든 게 또 이방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화 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물론 기본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라는 게 또 이방원 때 스토리예요. 요거는 제가 문화사 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도 문화사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겁니다. 끝났어요. 이방원은 끝입니다. 그러면 PPT로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 왕자의 난,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 사관원 독립, 그 다음 호패법, 신문고,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주자소, 개미자. 그리고 이거 하나 큰일 날 뻔했다. 요거. 사병도 혁파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가진 사병을 가지고 지그 형제들을 죽이고 최고 자리에 올랐잖아요. 왕위에.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반대로 자기가 또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가진 병사를 싹 다 없앴던 게 바로 또 이방원 때 일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 요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다이렉트로 가는 육조 직계제. 그리고 여기는 의정부를 한번 거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다시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은 업적도 많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 부분은 문화사 때 잡아야 되는 건데 나왔으니까 일단 설명해드리긴 해드릴 건데 우리는 정치 부분에 일단 여기서는 좀 주목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아버지 이방원 다음에 왕이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걸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각자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모님 다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뭐 지금은 많이 안 드시는데 제가 한창 공부했던 뭐 중고딩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이거 아버지께서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새벽까지 드시고 새벽 막 3시, 4시 집에 오는 거예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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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문 열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비번이잖아요. 저희 때는 이거 열쇠인데 문을 열을 때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그걸 걸어버리면 이게 걸려서 문을 열어도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보 열어줘. 그러면 저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자기는 술이 그렇게 좋냐. 술독에 빠져 살아라. 들어오지 마라. 막 소리를 질러요. 여보 미안해. 알라뷰.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가 한 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또 자숙의 기간을 가지십니다. 근데 그 자숙의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을 안 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고 또 새벽에 들어옵니다. 여보 추워 열어줘. 안 열어줘요. 그래 술이 그렇게 좋냐. 들어오지 마라.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옆집에서 난리가 나요. 왜? 시끄러우니까. 좀 들어가게 좀 해주이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머니께서 열어줘요. 그럼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주사가 있어요. 주사가 뭐냐면 뽀뽀를 그렇게 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의 입술이 뭔가 다가와요. 맞죠? 그리고 또 어떻게 너무 취할 때는 갑자기 뭐가 혀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불효자는 아니에요.
그게 학창 시절에 너무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근데 또 대박인 게 귀신 같은 게 엄마한테는 안 해요. 어머니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제가 겪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설마 제가 그래 역시 우리 아버지 멋져. 나는 대학생이 되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한술꾼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저는 그래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술자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정말 취할 정도로 마시진 않습니다. 왜? 혹시나 아버지처럼 주사로 막 남한테 뽀뽀할까 봐. 그래요. 요새 같으면 끌려갑니다. 은퇴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냐 이거예요. 세종대왕이 아버지랑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참 좋아하지만 이것만큼은 의문인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앞에서 신하를 못 밟아서 왜 안달이지? 똑똑한 신하와 함께 정치를 해나간다면, 똑똑한 신하와 함께 정치를 해나가고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는 반대로 갑니다. 앞에 봤던 태종 이방원은 신하들을 짓누르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잖아요. 여기는 신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책을 봐야 됩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세종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집현전이에요. 집현전을 통해서 많은 책들과 많은 과학기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집현전이 기본 컨셉을 아셔야 돼요. 이 집현전의 기본 컨셉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도서관 이름이 집현전이에요. 여러분들 도서관 가보셨잖아요. 가게 되면 책들이 막 꽂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책상이 있죠.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신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세종이 들어옵니다. 야, 신하들아, 나 이번에 이런 토지 개혁을 하고 찌뻐. 그러면 갑자기 신하들이 다 일어나요. 책상에서. 그리고 막 책을 꺼내봅니다. 전하, 100년 전에 중국에서 이런 토지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요거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게 바로 집현전이에요. 이게 원래 집현전의 참모습입니다. 신하와 왕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으로 경연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경연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경연을 하다. 그거 경연이에요. 이거는 신하들과 왕이요.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유학경전 100페이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105페이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때 또 공부를 해서 우리 얘기를 하자라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됐을 때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과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왕보다 더 잘 알면은 감히 왕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더 잘하면 신하를 가르치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다음 주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함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FX는 빅토리아. FX는 빅토리아. 그럼 신하 중에 한 명이 전하 아닙니다. FX는 AX 플러스 B라고 왕에게 태클도 걸고 왕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 이게 바로 경연제도다라는 거. 세종은 이렇게 아버지와는 다르게 신하들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다르게 육조 직계제 대신에 뭘 채택했을까요? 또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했겠죠. 의정부 3영감탱이들의 얘기를 한번 주고받고 듣고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했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세종대왕은 뭘 했냐?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적절하게 조화되고 믹스됐던 게 바로 세종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 요거 세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제시문 힌트로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현전에 있었던 걸 보셔야 돼요. 모르면 간첩, 훈민정음 집현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 문화사 때 다룰 거예요.
7개의 별자리를 계산했다라는, 우리나라 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를 계산했다라는 칠정산. 삼강오륜에 맞춰서 네 행실을 똑바로 해. 그림으로 그렸던 그림책.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농사. 농사를 직접 짓는 애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라는 농사직설. 그 다음 아버지가 개 같은 글자. 정말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 같은 글자 개미자가 있었다라면 집현전. 또 세종대왕 때는 갑입니다용. 갑입니다용. 최고의 글자 갑인자를 만들었다라는 거. 문화사 때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다시. 그런 책들이 이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 때는 활발한 영토 확장도 합니다. 백성을 넘나 사랑했던 세종대왕. 왜구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쓰시마 섬을 틀어버립니다. 요거도 나중에 다시 따로 배울 거예요.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쓰시마 섬을 공격하고요. 여진족이 깔짝깔짝 쳐들어오니까 어떡해. 여진족을 틀어버리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게 또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영화로도 나왔던 장영실. 장영실 아저씨가 수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죠. 혼천이, 간이, 추구기 이런 자경루 같은, 물시계 같은 이런 과학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세종대왕 때 업적인데요. 책이나 이런 과학기구는 문화사 때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쓰시마섬, 사군육진 그리고 삼포계항, 계해약조도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종대왕의 업적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과학기구를 사진에 던져놔요. 장영실이 만든 과학기구를.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과학기구를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세종대왕의 업적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사군육진 지도를 주거나 나중에 볼 거예요. 다시 쓰시마섬 토벌이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다음 같은 시기 제의했던 왕의 업적 찾으면 또 정답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구두로 얘기를 했던 책 이름들 있잖아요. 요게 제시문에 다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 책을 편찬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또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집현전, 경련활성화,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사군육진, 여진족 털고, 대마도 정벌 요거는 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갑입니다용, 갑인자, 앙부일구, 자경루, 추구기, 혼천이, 칠정상, 훈민정음, 농사직설, 삼강행시도, 효행로, 향약, 집성방 엄청 많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제일 많아요. 이 수많은 책들, 수많은 과학기구들 문화사 때 다룰 건데 요거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은 간혹은 단독으로 책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책 설명 다 주고 다음 책 제목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포계양, 계해약조는 여기 대마도 정벌 다다음 강의 때 할 때 다시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은 집현전, 경령, 의정부 서사제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정부 서사제 시험에 나오면 간혹 가다가 이걸 그냥 통째로 주기도 해요. 어떻게? 이거를 가, 이거를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래요. 가는 육조 직계제다. 정답. 나는 의정부 서사제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왕공 강화와 관련 있는 제도다. 정답. 그 다음에 누가? 이방원과 세조가, 수양대군 세조가 시행하였다. 찾으면 정답.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느낌이 오죠? 여기는 세종이 시행하였다. 여기에 세종이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판서로 가볼게요. 보시면 세종대왕이 결국 생애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문종이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종은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또 생애를 떠나버립니다. 세상을 마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오른 건 누구냐면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왕이 오릅니다. 이름 그대로 단명해버려요. 이 단종은 제가 볼 때는 불쌍하게로 치면은 거의 빅3 왕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쫓겨나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불쌍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왕에 오를 때 일단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엄마도 없어요. 엄마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고아입니다. 고아. 고아예요. 근데 왕위에는 12살 나이에 왕이 올라요. 초딩 때 왕이 오릅니다.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신하들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때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
자기의 배달은 조카죠. 배달은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배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어떻게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계유정난이죠. 나중에 유배를 보내서 결국 단종은 죽게 되는 건데요.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수양되고는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세조죠. 세조도 시험에 나옵니다. 업적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텐데 우리는 세조에도 뭘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 세조도 지금 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억지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억지로 왕위에 올랐잖아요. 억지로 왕위에 오른 애들은 뭐에 집착을 한다? 왕권 강화에 집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방원 때처럼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냐? 먼저 아버지였던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 어떻게 할까요? 문 닫습니다. 어디? 신하가 내가 토지제도 이거 하라면 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뭔데 네가 토를 다는데? 문 닫아버려요. 그 다음 아버지가 만든 경련제도 어떻게 됐을까요? 경련제도. 당연히 이 경련제도도 문 닫아버립니다. 왜? 신하 주제에 FX가 빅토리아면 빅토리아지 어디 토를 다는데? 경련제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신하들과 얘기를 주고받기 위해서 시행했던 의정부 서사제. 내가 보지도 않는 걸 왜 의정부 3년감탱이 니들이 보고 조치하고 나한테 보고하는데 다시 6조 직계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이라는 경국대전을 이때 편찬하기 시작을 해요. 시작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완성을 보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스타트는 세조입니다. 이게 왜 왕권 강화예요? 우리 삼국시대 왕할 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법을 만들면 당연히 이 법안에는 왕이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드디어 이 법에 맞춰서 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왕권 강화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게 세조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경제사 부분에서 토지제도 배울 거예요. 직전법이라는 걸 또 했던 것도 세조의 업적이에요. 요거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계유정난, 6조 직계제, 경국대전 시작, 직전법 이런 것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힌트로 들어가고 다음 왕에 대한 업적을 했을 때 나머지를 또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래서 세조와 관련된 내용도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단종, 계유정난으로 삼촌에게 먹혀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집현전과 경련 폐지,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 종신들 등용했고요. 6조 직계제 실시, 경국대전 편찬 실시, 직전법 실시. 사실 종신 등용 이거는 문제 정답 선지로 안 들어가는 거고요. 별표 친 것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제시문 힌트 정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송종으로 가볼게요. 다시 또 판서로 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뭘 봤냐면 세조를 봤어요. 세조가 생애를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예종입니다. 예종. 예종인데 이 예종도 아파서 아야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손자가 왕에 오릅니다. 첫째, 이게 예종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세조가 죽기 전에 벌써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왕에 올랐는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아들, 손자가 왕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사는 반복이죠. 세종대왕이 우리 아버지는 왜 신하를 못 밟아서 안달이지? 똘똘한 신하와 함께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똑같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신하를 왜 못 밟아서 안달이지? 똘똘한 신하와 함께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종 때. 성종이 그러면서 뭘 하냐? 바로 홍문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폐쇄했던 집현전이 이름이 바뀐 게 홍문관이에요. 널리 홍홍홍홍홍홍홍 학문을 널리 알린다는 홍문관입니다. 도서관 이름이 이제 또 홍문관인 거예요. 집현전 대신에. 홍문관 간판이 걸려있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신하들아, 내가 왔죠. 이번에 이런 경제 제도를 하고 찝어. 그러면 신하들이 다 일어나요. 책을 막 보면서 전하, 이거 옛날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에서 요거 추가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 또 홍문관입니다. 도서관 역할을 했던 책도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집현전 이름이 바뀐 홍문관이 부활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하하하 위에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세종이 만들었던 경련제도 다시 경련제도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성성성성성성성 완성성성성성성성성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경국대전이 완성성성성성성성 성종 때 드디어 완성이 되면서 이게 반포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성리학적 통치 질서가 확립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성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이제 이 경국대전에 맞춰서 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성리학적인 틀에 맞추는 걸 어겼을 때. 그래서 성리학적 통치 질서가 확립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직전법이라면 성종 때는 관수강급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도 정답으로 걸리기도 하는데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경제사 토지제도 때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종이 조선시대에서 중요시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왕권을 사실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종은 좀 일찍 아파서 생애를 마감한 거고요. 그리고 등장했던 성종. 편하게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신하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위에 아버지든 할아버지는 왕권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기 참 편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보시게 되면 다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고요. 대표적으로 요거도 정답으로 한 번씩 들어가요. 나중에 문화사 때 다시 잡을 건데 악학개범이라고 있습니다. 노래 낑낑낑낑낑낑낑낑낑 이런 노래 궁중음악 이런 것들을 틀을 다 짠 게 악학개범이라는 책을 만든 게 바로 또 성종 때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PPT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PPT로 보시게 되면 홍문관 경련제도, 경국대전 완성, 간수강급제 실시. 여기 정치 부분이 중요하고요.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도 성종 때다라는 거고 악학개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이긴 하지만 혹시나 또 심화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심화로 나올 때 악학개범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남은 제가 문화사 때 다시 한번 책을 잡아드릴게요. 동문선 이거도 심화에서는 정답 선지로 들어가게 돼요. 성종 때 있었던 일로. 보시면 역대 문학작품을 선별해서 수록한 게 동문선입니다. 해동 제국기는 성종 때 신숙주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본인이 일본에 가면서 보고 느꼈던 여러 가지 외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내용들을 넣은 게 해동 제국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성종 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기본이니까 사실 모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래서 성종까지 해서 우리는 조선 초기의 왕들은 싹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앙 통치 조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한번 잡아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의정부가 있죠. 판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글씨가 좀 보기 힘드니까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들어가요. 재상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정, 국가의 주요 정치를 총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 기구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 다들하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기구는 의정부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의정부에다가 가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최고의 기구였다. 초기. 조선의 국정을 총괄하였다. 의정부 찾으면 정답이고요. 저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육조가 있어요. 육조에 뭐가 있냐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뭐 형조, 공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개 부서예요. 예를 들면 병조라는 부서는 뭐라 하겠어요? 딱 봐도 병사와 관련된 거. 국방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면 이거를 병조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병조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기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정부의 밑에 승정원과 의군부입니다. 자, 승정원과 의군부는 단독으로 있는 또 정치기구인데요. 승정원이 뭐냐면 받들 승, 정치를 받드는 관원들이 있다는 게 바로 승정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고려시대 때 제가 뭐 외우라고 하진 않았지만 승선이라는 정치기구와 이 승정원이 똑같은 건데 승선은 사실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괜히 쓰면 또 헷갈려 합니다. 그냥 승정원이란 정치기구는
청와대 비서실 같은 겁니다. 왕의 명령, 왕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바로 승정원이에요. 왕이 이런 정책을 해라 그러면 신하들이 그거를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왕이 직접 자기가 뭐 명령하는 거를 신하들 찾아가면서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 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승정원이 맡아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금부입니다. 의금부는 오로지 왕만이 움직일 수 있는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이게 바로 의금부입니다. 의금부는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항상 봐요. 사극을 보시게 되면 퓨전 사극이든 정통 사극이든 주인공은 시련을 먹고 큽니다. 시련을 먹으면서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항상 여길 가야 돼요. 저놈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해라.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끌려갑니다. 화면이 싹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아니 억울해요, 억울해요. 항상 그 레파토리예요. 항상 맨날 의금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맨날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문을 받을 때 항상 죄인에게 처음 시작할 때 때리는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뭡니까?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야, 너 은동진 할 때 앞에 붙는 멘트. 너 역적죄인은 듣거라. 대역죄인은 듣거라. 항상 그 멘트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의금부는 오로지 왕만이 움직이는 사법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왕이 쪼잔하게 은동진이가 세금 1,000만 원 삥땅 쳤다고 이거 부르겠어요? 왕이 움직일 때는 정말 큰 사건이겠죠. 어떤 사건? 대역죄인들,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게 가동이 되는 겁니다. 왕만이 움직이는. 그래서 의금부와 승정원 두 개의 공통점 뭡니까? 오로지 왕을 위해서만 일을 하잖아요. 왕권 강화기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3.3이다. 3.4.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 3.4와 고려시대 때 3.4는 다릅니다. 고려시대 때 3.4는 단순하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금을 계산했던 세금 계산기구, 회계기구였더라면 여기는 달라요. 조선시대 때는 세 개의 기구를 합쳐서 3.4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의 비리를 잡았던 사헌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뭐 하는 부서일까요? 헌법에 의거해서 비리를 잡아내는 거. 은동진이가 국가세금 1,000만 원을 삥땅 쳤다. 그러면 의금부가 아니라 사헌부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전하, 동진이가 세금을 몰래 삥땅 쳤습니다. 전하. 그리고 선생님이 봐서는 안 되는 영상, 불법 야동을 봤다. 또는 불법 도박을 했다. 전하, 동진이가 더럽게 야동을 봤어요. 전하, 동진이가 불법 도박을 했어요. 풍속을 더럽힙니다. 일로 바치는 거예요. 풍속 교화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던 게 바로 사헌부입니다.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 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가 아니라 이때 어사대. 낭사는 좀 이따 봐야 되는 거고요. 어사대가 바로 조선시대 때는 사헌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낭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관원이 있습니다. 사관원은 감히 왕에게 간할 수 있는 관원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방금 아까 제가 얘기를 실수로 했다가 지워봤던 거. 낭사. 고려시대 때 낭사가 사관원이에요. 낭사가 했던 게 뭐예요? 왕에게 낭패를 안겼던 거. 왕이 무슨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날씨가 이제 봄인데요. 이 봄 날씨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친하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 날씨가 다 풀렸지만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하세요.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하세요. 패딩? 패딩? 친구 중에 사관원이 있다. 교장아, 패딩? 덥다, 땀띠 난다, 너나 입어라 패딩.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깠던 거, 왕에게 낭패를 안겼던 거, 고려시대 낭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관원입니다. 그러면 사관원이 했던 거는 어떤 겁니까? 바로 왕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로 했던 게 사관원이죠. 그리고 하나 더, 홍문관이 있습니다. 홍문관은 뭡니까? 널리 홍홍홍홍홍홍 성종도 만든 거. 이 홍문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정책을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왕과 함께 토론을 하기도 했었던, 이거를 세 개를 합쳐서 3.4라고 얘기를 해요. 3.4의 공통점은 뭡니까? 감히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3.4가 했던 역할이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언론 기관을 하는 거예요. 언론 기능을 합니다. 언론 기능. 그리고 이 3.4는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을 견제시키는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신하가 비리가 저지르면 일러 바치잖아요. 왕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게 되면 까버리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3사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 다 줘요. 다 주고 다음에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언론 기능을 하였다.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을 견제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는 이거 중에 하나 비워놓고 나머지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여기 중에 하나 비워놓고 이걸 통째로 묶어서 3사라고 하는데 이걸 가라고 해버려요. 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헌부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대사헌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사간원에서 제일 높은 직책을 가진 간원 이름이 누구냐면 대사간이에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누구냐면 대제학입니다. 요거는 혹시나 심화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대사헌이 있었고 대사관이 있었던 부서래요. 아, 사헌부, 사간원부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 어사대와 낭사를 합쳐서 감히 왕에게 직접 간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도 사헌부와 사간원이 대간이 되는 거예요. 대간의 역할은 기억나세요? 높은 인사를 왕이 임명할 때 얘들이 들어가서 개입을 합니다. 전하, 동진이는 비리가 너무 심해요. 쓰면 안 됩니다.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봉박. 왕이 바보 같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봉인해서 다시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간쟁. 왕이랑 투쟁하고 다툴 수도 있었던 거. 이게 들어갔던 게 또 조선시대 때는 사헌부 사간원이다라는 거. 다 있습니다. PPT로 들어갈게요.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승정원 의건부 왕권 강화기구, 사간원, 사헌부 2개 합쳐서 대간, 3개를 합쳐서 3사, 그리고 춘추관은 역사책을 만드는 기구고요. 그 다음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한성부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를 지키는, 치안을 담당하는. 그리고 지방통치조직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지방통치조직은 여기 또 더럽히시니까 옆으로 갈게요. 여기 띄워놓고. 자,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시대가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가 5도 양계로 위원적 체제였다면 조선은 그냥 8도예요. 8도. 전국을 그냥 8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8도에 각각 보냈던 직책이 간직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관찰사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관찰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짜잔짠짠짠. 또 사촌 동생으로부터 뺏었습니다. 그래요. 관찰사, 사도. 사도보다 높은 단계가 관찰사입니다. 요 관찰사 잠깐 기억하시고요. 백성들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관찰사입니다. 고려시대는 5도에 보냈던 게 안찰사잖아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선은 8도 밑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강남부, 서초목, 강남군, 강남현이라는 부목군현이 있었습니다. 여기 부목군현에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제가 쓰고 있는 수령,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이 부목군현 모든 지역을 다 감시하고 돌아다니고 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관찰사가요, 이 수령을 또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큰 도마다 관찰사를 파견하고요. 8도 각 도 안에 부목군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목군현에 수령이 있는데 이 수령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사와 이 수령은 임기도 다릅니다. 관찰사는 임기가 1년이고요. 여기는 임기가 5년이에요. 그런데 관찰사와 이 수령이 파괴력이 막강합니다. 무슨 파괴력? 권력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사도의 고난은 하늘을 찌릅니다. 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심청전 말고 충량전 스토리 한번 떠올려보세요. 충량전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충량아, 술 한잔 따라봐라. 실사옵니다. 천년의 주리를 들어라. 질 끌려갑니다. 뭡니까? 이 지방 사도는 지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또 지방에서 자기가 거두잖아요.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또가 있는데 보면은 포졸들이 있잖아요. 군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우리 삼권 분립이라서 분리 시스템하는 거를 이때 수령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찰사는 당연히 이거 다 가지면서 수령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감찰권이라 그래서 요걸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고려와 차이점은 고려는 5도 양계라면 여기는 8도. 고려는 5도의 안찰사를 보냈더라면 여기는 관찰사. 그리고 고려와 다르게 조선은 모든 부목군련, 모든 지역에 싹 다 지방관을 보냈습니다. 고려는 지방관을 안 보낸 곳이 더 많았잖아요.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령의 힘, 이렇게 막강하니까 이 수령이 해야 되는 역할을 수령칠사라 그래서 딱 규정을 해서 이거를 잘 해야 돼요 라고 계속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하나 또 차이점이 뭐냐면 기억나세요? 고려 시대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향소부곡, 이게 조선시대 와서는 아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향리라고 기억나세요? 향촌사회 이장이었던 향리. 고려 시대는 지방간이 안 파견된 곳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 향리가 지방간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신한다라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지역에 왕이 임명한 사또를 다 파견해버립니다. 그러니 향리가 할 역할이 없잖아요. 이때 향리가 뭐가 되냐? 사극에 나오는 예이 사또 이방 아전이 되면서 향리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모습이 되겠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조선시대 지도를 주고 다음과 같은 행정구역을 가졌던 시기 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요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고려와 다르게 조선은요. 이원적 체제로 보고를 받아요. 왕이. 무슨 말이냐? 경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경, 서울에 있는 사무소예요. 서울에 있는 사무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동진아, 예이 전아, 동진아 너 고향이 어디랬지? 저 대구인데요. 동진. 그래? 그러면 네가 대구 경제소를 맡아라고 하는 거예요. 울산 경제소도 있고 포항 경제소도 있고 광주 경제소도 있는 거예요. 이 경제소를 제가 맡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방에는요. 유향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있을 유, 향촌사회에 있는 사무소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의 고향이 대구에는 대구 유향소가, 대전 유향소가, 부산 유향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유향소는 뭐냐? 대구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양반들이 가입을 하고 만든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 같은 게 유향소입니다. 각 지역에는 양반들이 만든 유향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향소에는 자기들끼리 또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순위 별감이라는 직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향소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또 보고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찰사가요. 대구에 파견됐던 사또가 또라이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하, 이번에 파견한 대구 사또 완전 슈퍼 또라이랍니다. 전하. 그러면 어떻게? 왕이 나를 또 불러요. 동진아. 예, 전하. 동진아. 너 고향 대구에 사또가 또라이래. 확인해봐. 대구 경제소 동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동진이가 홈그라운드가 대구잖아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관직할 정도 같으면 대구에서도 원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원래 양반인 거예요. 100%. 다 내 친구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는 거예요. 야, 영호야. 동진아 오랜만이다. 바쁘지? 영호야. 근데 들어보니까 이번에 대구에 새로 사또 왔다며. 야, 걔 완전 도라이라며. 뭐죠? 도라이야. 도라이 맞아? 도라이야. 전하, 도라이 맞대요. 그래? 모가지를 땡강. 이런 식으로 이원체제로 왕이 보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체제가 더욱더 강해진 거죠.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향소 얘기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지우고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PPT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아마 지도가 잘 안 보일 거예요. PPT가 에듀윌 PPT가 좀 꾸졌져요. 근데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지도, 요 지도를 주고 수도가 한양이잖아요. 딱 주고 아까 봤던 지방행정체제 내용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너무 꾸지긴 하다.
관찰사가 수령을 감찰했고 이원체제로 경제소와 유양소가. 그리고 이 유양소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또가 또라이 같으면 사또를 까고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사또가 똘똘한 사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와주면서 정책을 뭘 하겠다 할 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고 향촌 자치기구였던 게 유양소다라는 거. 그리고 향리는 뭐랍니까?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거. 예의, 사또, 아전 등으로 지위가 격화가 되긴 했지만 지방의 행정실무, 수령을 보좌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지방 통치 조직은 다 끝이 났고요.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어려워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 빠르게 해볼게요. 조선은 팔도,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고요. 팔도 밑에 행정구역으로 부목군이 있습니다. 강남부, 강남군처럼요. 거기에는 수령, 사도가 갔고요. 그리고 이 관찰사가 이 사도를 관리했고 그 다음 고려와는 다르게 향부국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 지방간이 없는 지역에서 그 역할을 대신했던 향리의 힘이 약화됐다라는 거. 아전으로 떨어졌고요. 지위가. 그리고 모든 군년에 지방간을 파견했다. 요거 고려와 다른 차이점. 시험 문제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경제소가 있었고 경제소가 또 유양소를 또 케어합니다. 유양소에 있었던 좌수와 별감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사또를 감시하기도 하고 좀 괜찮은 사또다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향촌의 의견을 또 모으기도 했던 유양소는 지방의 각 지역에 있던 양반들이 만든 자치기구였다라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군사제도는 요거 하나 정도? 중앙군 체제가 5위였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5군령으로 확대 개편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 거고요. 군사는 지금은 특별히 보셔야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제도로 가볼게요. 교육제도인데 과거죠, 과거. 고려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고려 시대 때는 승가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승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무가가 없었는데 조선에는 드디어 무가가 들어갑니다. 조선 시대는 과거는요 3년마다 한 번씩 쳐요. 우리가 수능을 1년마다 치는 것처럼 여기는 3년입니다. 3년. 그거를 식년시마다 친다 그래서 식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특별하게 치는 시험이 있긴 해요. 왕자가 새로 태어났다. 얼마나 경사스러워요. 그러면 특별하게 또 시험을 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 이제 문과를 좀 볼 거예요. 문과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대로 가요. 한번 가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요. 향교와 여기서는 성균관이 보통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설명 다 주고 향교를 찾아야 되거나 향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찾으면 정답. 성균관 설명 몇 개 주고 성균관 그냥 찾으면 정답이거나 아니면 성균관에 해당되는 걸 또 찾아내야지 정답입니다. 먼저 서당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서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그때 초등교육기관이 뭐냐면 서당인 거예요. 훈장님, 훈장님, 훈장님 콧물 질질 흘리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르황 이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각 지방마다 있는 건데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알아서 만들어야 돼요. 사립교육기관입니다. 개인이 만든 학교인 거예요.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죠.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로 입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등교육기관인데 여기서부터는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중등교육기관부터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공립교육기관입니다. 먼저 수도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네 군데 지역에 학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사부학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방에는 향촌사회 학교인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도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만드냐? 기억나세요? 팔도 밑에 부목군현, 팔도 밑에 부목군현, 부목군현 각각 지역에 하나씩 만든 학교가 바로 향교입니다. 그리고 부목군년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유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생님을 파견하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또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뭐냐? 우리 흔히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를 파견해요. 그리고 훈장님 같은 훈도라는 인물을 또 파견합니다. 직책을 가진 사람을요. 그러면서 교육을 해요. 그리고 향교의 이런 도면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교육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성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교를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하셨던 공자를 모시는 제사 공간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교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명륜당이라는 강당이 있었다라는 거, 교육을 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속가라 그래서 작은 과거 시험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과거보다 조금 작은 단계입니다. 여기서 합격을 하면 생진, 생원 또는 진사라는 직책을 얻게 돼요. 생원, 진사가 되면 작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 최종 여러분들의 목표였던 수능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는 국가에서 만든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속가를 쳐서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또는 나는 하기 싫어.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 알아서 공부할래요. 알아서 공부를 해서 마지막 최종 시험인 대가를 치르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성균관 또 안에는 국가에서 만든 거잖아요. 똑같이 대성정 명릉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을 치는 건데요. 초시, 복시, 전시 시험을 무려 3번을 쳐요. 마지막 전쟁이야. 전쟁은 전시입니다. 전쟁이야.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시험을 쳐요. 그리고 왕이 등수를 매깁니다. 이때 1등이 장원급제예요. 이때 1등이.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 의대 1등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33명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야 전시 때는. 33명 중에 1등인 거예요. 전국에서 시험 치기 시작을 해서. 어마무시한 거죠. 대가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는 성균관 향교 2개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관리 등용으로 뭐가 있었냐? 음서제도. 고려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폭이 좁아져요. 고려는 그 자격 요건이 5품 이상이라면 여기는 2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직 들어가죠. 욕먹어요. 이런 너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백으로 들어왔네? 찐따. 고위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들어와야지 아빠 백으로 고위직 갔잖아요. 조상님 백으로. 틀렸다라는 거고. 청거, 추천제도입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심화를 나중에 혹시 치시겠다라면은 치제도 좀 아셔야 돼요. 치제라는 거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과거 이런 거 거창한 거 말고 하급 실무직을 선발하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심화를 준비한다라면 그 다음에 상피제, 서로 피하게끔 하는 거. 무슨 말이냐? 제가 과거에 합격을 해서 사또가 됐어요. 사또로 발령을 받는데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절대 대구로 발령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대구가 제 홈그라운드잖아요. 대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정부패를 하게 되는 시래기 사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아예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주, 울산, 대전 이런 데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내 친척이 있다. 절대 거기를 안 보냅니다. 그게 바로 상피제다라는 거고요. 서경제도는 우리 고려시대도 있었잖아요. 대간, 사헌부, 사간원이 관리들의 비리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왕이 고위 관리를 임명할 때 이들이 들어가서 이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그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서경제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등용 제도까지 다 끝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